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낸스와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금융이라고 얘기하죠. 금융 분야는 은행을 포함해서 여러 금융기관 또 금융과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파이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비즈니스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파이낸스와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이 또 여러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로 미국에서의 어떤 금융 회사들, 금융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여러 그 금융기관, 금융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람으로 된 직원들을 내보내고 IT로 그런 기능들을 대체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금융기관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IT 회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금융 분야에서 IT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또 핀텍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인터넷 기술 또 IT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그 분야에서의 물론 이제 전통적인 IT도 파이낸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주로 빅데이터와 AI가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미국 사례나 특히 중국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또 좋은 그 의견을 또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파이낸스와 빅데이터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파이낸스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AI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용이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분야들이 파이낸스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이죠. 보통 이제 금융 분야, 특히 재무 이런 분야에서는 시계열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가격, 어떤 특정한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종합 주가 지수라든지 또 외환에 관련된 환율. 그래서 특히나 요즘 이렇게 환율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자율, 금리라고 하는 이자율도 굉장히 중요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영학 분야에서 이런 주식 가격, 또 환율, 이자율에 대한 어떤 분석과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 즉 시계열 데이터가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 즉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의 예측 같은 문제에서도 이런 주식 가격은 보통 뭐 시가, 종가, 뭐 그다음에 고가, 저가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라는 것은 어떤 마켓이 시장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가라고 하는 거 클로징 프라이스죠. 스타트 프라이스, 클로징 프라이스인데 종가라는 거는 이제 그 시장이 마감할 때 형성된 주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거 또 뭐 하루에 굉장히 뭐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이스트 프라이스가 이제 고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우스트 프라이스가 저가가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보통 뭐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한 데이터도 있겠습니다만은 특정한 기업의 주가 지수, 주식 가격도 이런 식의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예측 분야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말씀드린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정형 데이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structural data라고 얘기하죠. 이런 숫자 형태로 보통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이런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 스프레드시트에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structural data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 unstructured data라는 형태도 있죠. unstructured data는 주로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나 비디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비정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는 어떤 뭐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특히 주식 가격 예측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이고요. 그 어려운 이유는 이게 어떤 그 시계열적인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예측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뭐 여러 문제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주변 국가에서 뭐 전쟁이 났다거나 또는 주변 국가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말씀드린 그런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측이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그 이런 시계열 예측이라는 것은 어려운 주제로 항상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주식 가격, 내일의 주식 가격 또는 종합주가지수, 환율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측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려면 말씀드린 unstructured data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형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unstructured data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로 텍스트로 돼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 뭐 예서 몇편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신문에 뉴스 기사로 보도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라든지 또는 소셜 데이터, 즉 어떤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어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뭐 나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언급된다면 당연히 주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나쁜 그런 뉴스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이런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말씀드린 이런 unstructured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unstructured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예측 문제에, 예측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AI 모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방법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 파이낸스에서 빅데이터 또는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Financial Distress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corporate 사례와 퍼스널 사례가 있는데요. 즉 corporate financial distress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죠. 재무적인 뭐 파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도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어떤 기업의 재무적인 이런 부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주식 가격 예측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주식 가격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런 그 재무적인 상태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채를 조달한다든지 뭐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특히나 corporate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은 굉장히 중요한 재무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글로벌 기업 중에 뭐 S&P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죠. 신용에 대한 그런 재무 상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등급화해서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런 그 파이낸셜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또 최근에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퍼스널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프레딕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재무적인 상태,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당연히 신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신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래서 코퍼레이션이나 퍼스널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프레딕션은 재무 분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은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고려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이 더 많이 얘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즉 unstructured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됐기 때문이죠. 뭐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런 타임 시리즈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이란 것은 누구나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어 왔죠. 반면에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또 이 코퍼레이션이나 퍼스널에 대한 이런 디스트레스 프리딕션은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기업이나 또 개인에게 어떤 자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굉장히 실무적으로 또 꼭 필요한 그런 예측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고전적인 이런 예측 모형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고전적인 모형들이 더 개선돼서 좀 더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죠. 보통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재무 보고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재무 예측을 하기 위한 재무적인 그 어떤 디스트레스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예측 모형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가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해야지 그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 특히나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재무 제표, 재무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요. 그 재무 보고서 안에는 그 기업에 대한 재무 회계 데이터들이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죠. 국가에서. 그게 우리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그런 회계사들이 그 이런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반면에 개인에 대한 재무 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월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낸셜 디스트레스를 예측할 때 개인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 수준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재무 상태 물론 이제 뭐 소득 수준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뭐 여러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데이터들도 대부분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요.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존에 이런 개인에 대한 재무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국가적으로 뭐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규제나 법적인 문제들을 완화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재무적인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이죠. 개인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에 대한 신용 상태를 금융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예측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와 AI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Prediction of Credit R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위에 있는 주제와 굉장히 유사한 주제입니다. 그 Financial Distress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Distress라는 것은 이제 파산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떤 회생이 어려운 그런 상태를 Financial Distress라고 얘기하고, 뭐 Bankrup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Bankruptcy.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예측하게 되는 게 이제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인데요. 반면에 이제 Prediction of Credit Rate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재무적인 그 파산의 가능성을 등급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는 회사에서 보시면 어떤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한 신용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죠. 특정 국가는 뭐 트리플 A고 뭐 어떤 국가는 더블 A고 트리플 B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크레딧 레이트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예측 모형을 통해서 그런 신용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예측까지 그 등급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디스트레스가 뭐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등급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등급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이런 크레딧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이런 빅데이터, AI를 통해서 예측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Corporate Bond Ra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두 가지 형태로 하게 되죠. 하나는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채를 얻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 번드라고 얘기하는, corporate bond라고 얘기하는데 기업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일정한 기간 후에 돈을 갚을 거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그런 이제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코퍼레이트 본드도 사실은 신용이 좋은 기업이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구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쓰는 동안, 이용하는 동안 이자를 제공합니다. 채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재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또는 전망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채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파이낸셜 디스트레스가 임박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투자자들이 채권을 구입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구입해도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재무적으로 망할 기업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그런 기업은 높은 가격에 채권을 팔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 채권이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개, 여기 있는 세 개는 굉장히 관련 있는 개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에 대한 평가도 등급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채권 등급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위에 있는 크레딧 레이시라는 게
사실은 기업 같은 게 본드 레이팅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나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레딧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본드 레이팅은 보통 기업 채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채권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corporate bond rat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재무적인 데이터들 또 기타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A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개, 여기 있는 세 개는 굉장히 관련 있는 개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크레딧 레이트이 낮을 거고요. 또 본드 레이팅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파산의 확률을 예측하는 것과 그 기업의 채권 등급이나 신용 등급을 예측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무적인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한 예측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빅데이터나 AI가 좀 많이 사용되는 재무 분야는 Financial Fraud Detection이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Financial Fraud Detection은 프로드라는 것은 이제 뭐 범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기, 부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기나 부정을 탐지하는 특히 재무적인 금융에 있어서의 부정이나 사기를 탐지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응용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파이낸셜 프로드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어떤 사람이 분실했는데 그걸 주워간 사람이 뭐 사용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파이낸셜 프로드가 되는 거죠. 그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요즘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금융 사기 이런 것들도 파이낸셜 프로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요즘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금융의 그런 그 사기 부정들을 적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로 낮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새벽 시간에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기로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뭐 한 10만 원, 뭐 그러니까 100달러 이하로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뭐 1000달러, 10,000달러 이렇게 결제를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분실하고 그 신용카드를 어떤 사람이 주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financial fraud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financial fraud 중에 뭐 유명한 사례로는 보험 사기 같은 것들이 있죠. 보험 사기, 인슈어런스. 그래서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짜로 뭐 사고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탈 수가 있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자동차 그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짜로 사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범죄 조직과 함께 사고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탐지하는 것도 이 굉장히 중요한 Financial Fraud Detection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보통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부정이 있습니다. 머니 런더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적으로 모은 자금들을 돈을 합법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이제 사기를 얘기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돈을 여러 개의 통장에 나눠서
분산시켜서 입금한 다음에 다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 또는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자금 세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자금 세탁에 대한 탐지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이제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금 거래, 자금 흐름을 탐지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핀테크라는 분야,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핀테크라는 분야도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분야죠. 핀테크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프리딕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개, 여기 있는 세 개는 굉장히 관련 있는 개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핀테크라고 얘기한다면 뭐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IT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식을 뭐 사라든지 팔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는, 자문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AI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IT 어떤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자동화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하자면 로봇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투자 상품을 우리가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핀테크 중에 하나가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있죠. 예,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거. 암호화폐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암호화된 화폐들을 얘기합니다. 이 암호화폐는 또 그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실은 뭐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런 핀테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즉 IT를 기반으로 이런 이제 또 암호화폐라는 것을 생성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뭐 투자나 관심들은 굉장히 최근에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핀테크를 이용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그런 말하자면 투자 상품이 하나 새로 생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수업에서는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이 확보된 그런 그 데이터 형성 또 생성과 관리 기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에서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런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모든 것은 아니고요. 이것 말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하고 있는 금융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례들,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그런 모형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요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그 재무적으로
기업이 재무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는 모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 전부터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알트만의 G-스퀘어 모델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런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알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기업에 대한 그 재무 파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트만인 사람은 G-스코어라고 하는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옆에 있는 이 값들이 이 G-스코어 모델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 A 플러스 1.4 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와 B 뭐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워킹 캐피탈하고 토탈 에셋의 비율로 계산이 되고요. 뭐 B는 retained earning 하고 토탈 에셋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현금의 어떤 보유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워킹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유 정도 비율을 A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유동성 비율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는 한 5가지의 그 지표들을 가지고 특정 기업의 재무 부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알트만의 지스커 모델입니다. 이 모형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969년인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모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모형은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모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모형을 약간 수정해서 개선된 모형을 이 알트만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이런 모델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알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지스커 모델을 만들게 된 어떤 그 기술은 원래 이제 그 통계학에 보면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 discriminant analysis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discriminant analysis라는 방법은 이런 재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측이나 분류가 가능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수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수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그 값들 여기 있는 게 이제 보통 재무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Financial Ratio라고 얘기하는데 재무 비율 이런 재무 비율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A, B 이런 값들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 요 결과값 G스코어 값이 1.8보다 낮은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기업은 향후에 파산할 이 파이낸셜 디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G스코어 값이 3보다 높은 값이 나오면 그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으로 분석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낸셜 디스트레스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 지표 G스코어에 있는 이런 그 값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이제 1.8이 안 되느냐 3이 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부터 3 사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그레이 에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레이 에어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매한 판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그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트만의 지스코어 모델을 이용하면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생길지 뭐 파산이 생길지 여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 모형을 기반으로 개선된 모형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모형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형을 만들 때는 물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통한 이런 분석적인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모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만의 지스코 모델,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재무 예측, 재무 파산을 예측하는 그런 모형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많이 이런 모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모형보다 더 개선된 또 AI나 이런 개념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모형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형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이따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좀 이따가 다른 영상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